중국에 이제 정사가 있잖아요, 역사.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순신.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이순신을 알고 있었는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잘못된 것일 것이다 생각하고 사료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에요. 그 이순신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성웅 이순신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영웅도 아니고 성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영화를 보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리고 그 이순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일본 그 왜군이 놀래서 도망가고, 그래서 아 진짜구나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흥미로운 걸 알게 됐어요. 그 중국에 이제 정사가 있잖아요, 역사 공식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임진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전쟁이 7년이나 그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고 명나라한테도 중요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상세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아, 이순신이 등장하겠다라고 기대를 했었죠, 당연히.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순신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 이럴 리가 없다. 뭔가 잘못됐겠지. 안 나와요, 다시 봐도. 원문에도 없어요. 그런데 원규는 나와요. 이원익도 나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안 나오고 이순신도 안 나왔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이런 거죠. 명나라에서는 임진왜란 그 7년 전쟁을 그 명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으로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체 전쟁에서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들을 주로 기록하게 되겠죠. 명나라 입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했나를 보면은 7년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첫 1년 안에 모든 것이 사실은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명나라가 1년 동안 세게 붙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 거예요. 아, 이 정도로 하자. 우리 강화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6년은 강화조약 기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명나라는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요, 일본군을 물리치되 추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쫓아가면서까지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전장의 승패는 끝났다. 강화조약만 남았다. 그래서 6년에 걸친 강화조약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선을 나누는 거였어요. 남북으로. 그래서 여기서 끝내자. 이런 이제 협상안도 진작에 논의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전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1년간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의 그 승전보는 마지막 1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전체를 보자면은 이순신의 승전보가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명나라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으로 보자면 1년 동안에 중요한 전투는 다 일어났다. 그런데 이순신이 마지막 1년 동안에 열심히 싸워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하고 대세에 지장이 없다. 왜? 우리는 이미 협상안을 다 마련했고 거의 다 끝날 판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순신의 존재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원균이나 이런 사람들은 초창기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남긴 거예요. 원균을 그 남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건 제 짐작인데, 인조가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요, 이순신한테.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이순신이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갖고서 유성룡까지 내려와요, 특사로. 나가서 싸워라. 이순신이 거부해요. 왕이 명령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균이 나간 거예요. 원균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입장으로 보자면은 아, 원균은 용감히 싸웠다, 이런 것이죠. 특히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남긴 것 같아요. 명나라 입장으로 보자면은 전체 판세를 통해서 자기네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쓴 거죠.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을 보면요, 일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도 한 번도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이순신을 알고 있었는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등장하느냐? 유성룡이 쓴 징비록이 일본에 번역되거든요. 그런데 그 유성룡이 징비록을 쓴 거는 1633년 정도 돼요. 한 60년 전에 쓴 거예요. 근데 전쟁은 1592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참 후에,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좀 지나서 징비록이 일본에 번역이 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요. 그 징비록을 통해서 이순신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본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순신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림이죠. 그런데 등장해요. 근데 이순신이 거기서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강적. 그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이 이런 강적도 물리쳤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유성룡의 징비록이 일본에서 번역된 후에 이순신을 알겠다, 이걸 보자면 이순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명한 존재는 아니었다, 당시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정사에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한 줄도 없어요, 그런 건. 그리고
그 정사를 보면요. 명나라의 황제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조선에. 누구도. 왕 이름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명나라가 거느리는 왕이 엄청 많았거든요. 노량해전도 중국 기록에는 진인이 그 지휘에서 이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기는 거는 거의 다 자기네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이순신만은 예외로 해서 황제가 직접 상을 줄 정도다? 그렇긴 어렵죠. 논리상. 아마 상을 줬다면 진린한테 줬겠죠. 왜냐면 정사에 진린의 승리라고 기록돼 있거든요. 거기 이순신의 승리라는 기록은 없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리고 황제가 직접 왕을 준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당시 상황에서. 그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하나만 해주실래요? 이렇게 이쪽 보시면서 양쪽 이렇게. 뭐 구독?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거? 이거?